피어나는 모든 생명으로부터 설렘을 느끼는 계절.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돋는 시간.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첫 시작을 알리는 힐링 트레킹의 코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도심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데요. 힐링 트레킹 7번째 여정은 다양한 이야기가 흐르는 도심 속 쉼터 모명제 길로 향해 봅니다. 이 길이 오늘 걷기 시작할 코스인데요. 대구 읍성의 정문이었다고 하는 영남 제1관입니다. 읍성은 대부분 동서남북 4가지 문이 있죠. 그중에서 이곳이 남문, 정문이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곳을 시작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웅장하네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본래의 영남제1관은 오늘날의 남송로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새로 부임하던 관찰사들이 서문을 두고 영남제1관을 통해 대구로 와서 경상 가명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남제1관은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데요. 1906년 박중량에 의해 대구 읍성이 사라진 이후 수십 년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영남제1관이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천장에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네요. 이쪽 방향이 구도심, 그러니까 사대문 안쪽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쭉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모양새네요. 역시 처마의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처마의 문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약간 이 한국의 전통 미를 좀 접목을 시켰던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런 문양들과 한복 사진을, 그러니까 다중 노출이라 그래서 이 사진 한 컷 그리고 한복의 깨끗한 치마의 이 문양을 같이 합성을 시켜서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영남제1관에서 길을 건너니까 쪽에 비 내린 고모령 비가 있네요. 비 내린 고모령 노래의 고향이 정말 대구시 수성구 고모령인가요? 이쪽이 고향이 맞나 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고모령이 대구에 있는 고모령이라는 거를. 가사는 굉장히 슬픈 가사네요. 영남제1관을 시작으로 걸어볼 오늘의 코스. 모명제 길은 조선시대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제실인 모명제가 위치해 이름 붙여진 길입니다. 조선시대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살게 된 두사충의 사연을 찾아서 함께 가볼까요? 형제봉 가는 지도가 있네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형제봉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풀려서 이 개나리도 피고 막 그래서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국을 떠나서 타국 생활하는 게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두사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고 하니까 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시작부터 가파르네요. 등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명제길 1코스는 형봉과 재봉을 잇는 길입니다. 두 봉의 이름을 합치면 알 수 있듯이 남매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모명제길은 길이 지닌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금 거의 끝이 보이는데 굉장히 가파른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가파른 게 한 400-500m 정도만 조금 참고 걸어오시면은 되게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 좋은 경치를 받을 수가 있고요.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진도 한 장 찍으시고 그러면은 금세 올라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참으면은 좋은 경치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재봉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재봉 정상인데 형제봉 설화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형제봉이 높은 봉우리, 낮은 봉우리가 있는데 낮은 봉우리가 오빠가 밟아가지고 낮은 봉우리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되게 화가 나서 속상해서 집을 떠나서 고개를 넘었다. 근데 엄마가 속상한데 왜 집을 나가죠? 힘이 센 남매가 힘겨루기를 통해 만든 두 개의 봉우리. 그런데 남매의 싸움에 속이 상한 엄마가 집을 떠나버리는데요. 남매의 걱정에 계속 뒤를 돌아봤다는 고개가 바로 고모령입니다. 근데 엄마가 왜 집을 나갔지? 거의 신기한 일이네.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인가? 지명에는 그 지역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지명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트레킹 속 깨알 같은 재미 요소가 되죠. 형제봉은 힘이 센 남매의 이야기로도 유명하지만요. 명나라 장수이자 최고 풍수지리가이기도 했던 두사충이 꼽은 명당이기도 한데요. 맑은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4년 전 화마에 의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상처가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소나무들의 밑둥이 다 이렇게 타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이 2018년도에 산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무들이 많이들 타 있고 위쪽은 지금 살아있는데 아래쪽은 거의 다 불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시간이 4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산불이 한번 놔두고 난 후에는 30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지금 불에 타가지고 굉장히 좀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죠. 보기는 굉장히 안쓰러운데 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도 촬영을 해보시면은 나름 또 의미가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이 또 텍스처가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나무를 안 만나면 최고 좋겠지만은 만나신다면 한 번쯤 사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불 현장을 지나서 왔더니 이 공터 같은 게 있는데 무덤인가요 저게? 무덤은 아닌 것 같고 여럿이 함께 만든 쉼터. 주민들이 만든 쉼터군요, 이게. 이 공원 자체가 주민들이 다 만든 공원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여럿이 함께 만든 쉼터. 이름도 딱 맞는 그런 이름이네요. 형제봉을 오고 가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쉼터인 여럿이 함께 만든 쉼터. 주민들의 발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에 오고 가는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 한편에는 하나 둘 쌓은 돌이 멋진 탑으로 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되게 노력하고 올렸는데 또 한순간 또 무너져 내렸고 다시 또 사람들이 쌓고 있고
계속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람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태가 안 좋더라도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희망을 갖고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꽃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확실히 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컬러에서 딱 돋보이는 색상으로 딱 피어 있는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꽃들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야, 봄꽃 좋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돌아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고무령길. 이 이야기는 다양한 등장인물과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하는 남매의 모습에 속상해 집을 나간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감옥에 간 독립군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효성이 지극한 부부에게 하늘이 내린 동자삼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돌아보는 길이 고무령길의 유래지만요. 오늘날의 고무령길은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무령길을 내려와서 봄 기운이 완연한 시골길을 걷다 보며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 간이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고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뭔가 아우라가 뿜뿜 뿜겨져 나오네요. 굉장히 지붕도 그렇고 벽돌도 그렇고 아주 앤틱하고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고모역이 1925년에 간이역으로 시작을 해서 2006년에 폐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야, 그 100년의 시간 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졌고 그걸 그대로 복원을 해냈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이지? 문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과연 이 문은 그때 문일까요? 궁금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모역은 1925년 11월 1일 간이역으로 출발해 2006년 11월 1일 폐쇄됐습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면서 1931년에는 보통역으로 개편되기도 했는데요. 아침에는 주민들이 완행열차로 대구역에 내려 인근 번개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밤에는 군부대 전세열차에서 내린 신병들을 보기 위해 부모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가장 진솔한 삶이 배어있는 공간, 고모역. 지금의 고모역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이 1949년에 나온 노래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이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창법이 특이한 그런 가수시죠. 1919년생이시군요. 굿세어라 금수나 신라의 달밤 유명한 노래들이 아마 젊은 분들도 제목은 익숙할 것 같아요. 영화로도 나왔고 그랬으니까.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사진 작가를 하기 전에 어릴 때 가수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배웠다기보다 노래를 열심히 불렀었죠, 그때. 저는 사실 고모령이란 노래를 그냥 오다 가다 듣고 아는 노래긴 했지만은 직접 이곳에서 부르니까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구에 고모령이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고모령 아까 노래비도 보고 하면서 직접 이 장소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좀 되게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역사 속으로 들어온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지금 그 비 내리는 고모령이 조금 더 처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조금 더 슬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모역에 정차하는 기차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역사 속 너머로 사라졌지만요. 아직까지 기차는 이 철길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땅을 울리며 달리는 철마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이 파빌리온이라고 해요. 여기에 서서 이렇게 이 통 안으로 고개를 넣고 기차가 지나갈 때 소리를 들으면은 기차의 사운드가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 물론 폐사가 됐지만은 아직도 화물을 위해서 기차는 선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차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아날로그적 감성이 느껴질 것 같아요. 덜컹덜컹 소리가 굉장히 이쪽이 진동이 돼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 고모역까지 걸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왜 이야기가 있는 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이제 모명제로 가서 그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명대로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을 뒤로하고 다시 자연 속 모명제길에 올랐는데요. 드디어 이 트레킹 코스의 주인공인 두사충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고모역에서 나와서 모명제로 가는데, 이렇게 이 가는 길이 오봉길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고 경사도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걷기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두사충은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풍수 이론을 갈고 다듬어 두사충결이란 풍수설을 펴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산세와 지세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두사충은 오래전부터 대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두사충 묘네요. 조선인이 될지라도 오랑캐는 될 수 없다던 두사충의 묘가 이곳인데, 이름에서 나오죠. 고국 명나라를 그리워하며 써있네요. 풍수지리의 대가였다고 해요, 두사충은. 그래서 가장 자기의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고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늠름한 무인석과 작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문인석이 묘 양쪽을 지키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건너와 뿌리를 내린 두사충이 잠들어 있는 묘입니다. 우리나라에 2번이나 와서 전투를 했던 그런 장군이죠. 굉장히 이순신 장군과도 인연이 깊은 장군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장군이네요. 배롱나무, 백일홍으로 굉장히 잘 알려있는 나무죠. 배롱나무. 꽃이 100일 동안 피고 진다 그래서 백일홍인데, 묘목으로는 딱인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의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사충 장군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두사충 장군을 지켜주고 있는 나무네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이 백일홍 나무의 꽃말 혹시 아시나요? 백일홍 나무의 꽃말은 떠나간 친구를 그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떠난 친구를 그리워한다는 꽃말을 가진 백일홍이 묘 옆에서 지키고 있어서 아마 두사충 장군은 이곳에 있어도 덜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너무나 잘 어울린 나무가 옆에 있어서 참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궁합으로 이렇게 모아놨을까요?
모명제에는 두사충 장군이 고국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문에 달려있는 만동문은 백천유수 필지동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요. 모든 하천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로 그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명을 그리워하며 호를 모명이라 바꾼 두사충, 그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모명제, 그리고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만동문 모두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문이 만동문이에요. 만동문은 모든 하천은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은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이 간판 역시도 그리워할 모자에 명나라 명자를 써서 굉장히 고국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의미가 역시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던 역사 이야기가 비로소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순간, 역사를 벗삼아 걷는 트레킹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 트레킹 코스는 그냥 단순히 걷고 오늘 내가 몇 킬로를 걸었냐 아니면은 풍경이 어떤 풍경이 좋냐에서 끝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있고 역사를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역사 속을 걸어서 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 고모역을 딱 봤을 때 어린 시절의 약간 향수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지붕도 그렇고 벽돌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100년 정도 된 역이었기 때문에 느낌이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간 듯한 느낌?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돌탑에서 봤듯이 무너져도 다시 쌓고, 뭐 이 산도 보니까 오르막도 심한 게 있었는데 또 쉬운 길도 있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뭐 그늘로만 가는 길도 있었고, 또 넓게 빵 뚫린 길도 있었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과 굉장히 닮은 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봉에 얽힌 남매와 어머니의 설화부터 슬픈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고모령, 그리고 조선의 귀화한 명나라 장수 이야기까지, 모명제 길은 단순히 지점과 지점을 이어가는 선으로 된 길이 아닌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입니다. 모명제 길 위를 걸어왔던 많은 이들의 발자국에 맞춰 빠르게 또는 느리게 걸으며 오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우리만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